네, 코로나19의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39명 가운데 무려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21명은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39명 중 18명이 확진되었으며 나머지 2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환자 발생 동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마 노출돼서 여행하는 동안에 상호 교차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화면을 보면, 저 비행기, 대한항공이죠. 저렇게 이스라엘에 내렸는데, 비행기에서 아무도 못 내리고요. 방역복을 입은 이스라엘 그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리고, 이스라엘 국민들만 비행기에서 내리고, 한국인들 130여 명은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오늘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만 꼬박 24시간 넘게 탔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경북에 있는 분들이 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39명이 갔다 왔는데 가이드 포함해서 무려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 예. 이스라엘은 지금 확진자가요. 딱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한 명한테 우리가 다 감염돼서 온 걸까요? 비행기 내리지도 못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당국이 그걸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확진이 돼서 그 사람한테서 감염이 돼서 온 건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가서 감염을 시켰는지도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 오리무중이고요. 또 이분들이 거쳐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비행기 안에서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 비행기에 우리나라 사람만 탔을지 아니면 외국 사람 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혹시나 비행기 안에서 감염된 사람이 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원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말씀을 잠깐 끊으면 중간에 제가 말씀을 잠깐 잘못했는데 여기에 계신 확진자들은 이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고요. 그렇죠. 저 비행기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비행기 내리지도 그렇죠. 못했던 그런 분들, 네, 다른 맞습니다. 분입니다. 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지금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8명이 확진을 했잖아요. 근데 이 18명이 어떤 경로로 확진이 됐는지는 지금까지는 파악이 된 게 없어요. 예.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에서 감염돼 왔든지 아니면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인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 안 또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옆에 가깝게 붙어 있었다고 하면 비말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비행기 안에 어느 누군가가 지금 39명이 아닌 또 누군가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누군지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이분들이 거쳐간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거쳐간 곳곳마다 예를 들면 공항에 잠깐 내려서 거기서 이동하는 사이에 또는 버스 안에서 또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또는 국내 감염 이 여러 가지 3가지 4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느 감염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히 미스터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정 교수님.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어디서 감염이 됐을까요? 일단 한국에서 감염이 된 상태로 출국을 했던 경우 그걸 하나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스라엘이 현재까지로는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밖에 없지만 그 이스라엘 내에서 여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다른 여행객들과의 접촉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국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에서 입국했을 때 그 입국 과정에서 또 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이 3가지 것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복기라는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4일이라는 잠복기, 그다음에 또 이분들의 증상 발현 일자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면서 이 감염에 대한 그런 일자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 감염 시간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돼서 나갔다라기 보기에는 너무 이 잠복 기간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스라엘에서도 증상을 보였어요. 보였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이 분들하고의 접촉에서 감염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역학조사 과정에서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39명 중에 18명이 감염됐으면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감염이 된 것이라 굉장히 이 감염 경로 또 누가 이렇게 많이 퍼뜨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관련해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시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그 감염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거기서 했는지 비행기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현지 가서 그랬는지 지금 한 176명 정도로 현재 시점에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격리되기 전에 치료를 받기 전에 여러 군데를 다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상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온천도 갔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도 갔고요, 장례식장도 갔고요, 아이 돌보미 시설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자, 저 궁금한 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겁니다. 네. 온천이나 이 목욕탕 괜찮습니까? 혹시 이분들과 같이 있었다면 네. 혹시 나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말을 퍼뜨릴 만한 그런 그 위험한 행동을 했느냐, 기침을 했다든지 또는 뭐 말을 많이 했다든지 예.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밀접한 그 분들은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 안동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그분들은 사실상 국내에서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최영일 변호사, 이게 요즘은 워낙 그 인터넷 모바일이 발전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신상을 턴다거나 누군가의 이렇게 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도 어디 가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해서 갔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해서 걸린 건 아니죠. 아까 예. 신천지 신도라든가 대구 경북의 이 주민 시민분들이라든가 누가 바이러스에 의도해서 예.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건 모두 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재난, 사고에 준하는 일인데 감기 걸리든 나도 모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간이식을 한 딸처럼 예. 증상을 알고 있었고 이게 의심이 명확했는데 자가격리 중에 수술에 응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 3명이 감염이 됐어요. 특히 이제 계룡대에 있는 공군 장교라든가 예. 충북 증평에 이제 또 이 육군 장교라든가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 혹은 뭐 대구에 있는 집에 다녀왔다든가 의심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예. 감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SNS에서 과도하게 감염된 분들은 아까 신천지 말 중에 하나는 좀 납득이 돼요. 우리도 피해자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신상을 턴다든가 지금 일본에서 크루즈 탔다 내린 분들이 예. 이짐에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집단 따돌림 이건 우리 사회에선 좀 없어졌으면 하는데 예. 온라인에서 조금 심한 예.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이렇게 성지순례에서 감염되어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한국을 감염 우려국으로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 여행에 대해서 자제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예. 미국, 예.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대만도 우리나라에다 예. 제재 권고를 내렸고, 뭐 급수는 조금 좀 나뉘는 급수를 하긴 했지만, 결국 그때부터 관건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지금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행 이제 자제 권고를 내렸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국무부의 여행 경보인데 1단계, 3단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이 사건 초기부터 이제 저런 어떤 여행 경보의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번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행 자제하는 권고하는 그런 구역으로 우리나라에 좀 지정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결국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게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을 입국하는 거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애꿎게 우리나라만 미국한테 여행 자제 권고 여행 자제 국가로 지금 권고 조치를 내렸으니 이거 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우리는 미국한테 이런 걸 당해야 되냐? 그럼 왜 우리는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 하지 않아라는 이런 얘기를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